북한이요 왜 남북 도로 철도를 다 폭파 왜 했어요? 예, 저는 뭐 그거 이전에 오물 저 풍선 보낸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제 두 개 국가론 뭐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이제 북한 인민들의 그 동태가 심상치 않다. 그래서 그 자기 인민들 자기 통제 수단으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은 그 경의선하고 요 오른쪽 그 저 동해안 축선에 거기는 이제까지 그것을 이용해서 북한이 많이 선전전을 했습니다. 예, 뭐 가장 큰 것은 그 경의선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 이제 대외적으로도 뭐 조금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들 인민들한테 갑니다. 그 지금 저 요번에 그 폭파한 것은 경의선 도로하고 도로를 폭파한 것은 지금 저는 그 지난번 이제 동족이 아니라 이 두 개의 국가다 하고 그다음에 바로 무력 통일론을 강조하고 했는데 그러면 공격하려면은 도로를 놓고 뭐 지뢰지대를 개척하고 이런 건데 저것을 요번에 이제 폭파시켰단 말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게 가장 큰 것은 북한 그 전선에 배치된 북한 저 병력들이 자동차를 타거나 남한으로 쑥 달려오면은 못 막습니다.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자체 통제.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신문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지만은 최우선 배급 순위가 전방에 있는 저 군 부대인데 지금 배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병력들이 그 민가를 가서 약탈하는 겁니다. 이게 벌써 몇 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심상치 않다고 보고 저는 그쪽에 더 목적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우리가 저런 것을 똑같은 목적으로 그 도로를 폭파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는 먼지 하나 안 내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기술이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북한은 저거는 그런 기술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저거는 제가 보니까 이 파가지고 어느 정도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그 폭발 뭐 다이너마이트나 넣고 위에 흙을 덮어가지고 폭파시켰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자기들 병력들한테 보여주기식. 예. 우리한테 어떤 그게 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이제 김정은 정권의 그 종말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거나 저는 이런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김학성 교수님. 예. 몇 학번이야? 몇 학번? 전 73학번입니다. 73? 73이요. 73이면 그 고려대학교 다닐 때 예. 광주 사태에 대해서 예. 그 데모하려고 돌 가지고 한번 안 던져봤어요? 광주 사태 때문에 한 거는 제가 기억이 별로 없는데요.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뵙고 또 이동호 원장 증언 듣고 그 5.18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거와 너무 상반된 물론 이제 북한군 개입이 있었던 사실은 제가 과거부터 믿고 있었지만은 오늘 저 10월 1일자로 기밀이 해제된 CIA 문서 보면 김대중이가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내란을 선동했다. 그다음에 우리 이동호 원장이 지난번에 그 간증했을 때에도 본인이 부산에 있었는데 미리 인쇄된 인쇄물을 받고서 그 돌렸는데 그 안에 처녀의 뭐 가슴을 도려내고 임산부를 칼로 뺐다. 그런 내용을 담은 문건을 이동호 원장이 그걸 받고서 바로 그 다음 날 부산시에다가 뿌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이거 제가 어디까지가 이동호 원장 말은 이제 100% 믿지만 그동안에 제가 이해했던 5.18의 이 내용을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제가 상당히 머릿속에 혼란이 많이 옵니다, 목사님. 그런데 사실은요. 예.
미국 CIA가 제일 정확해요. 그렇겠죠, 목사님. 네, 그걸 믿으면 돼요.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뭐 북한의 애국 열사능에 보면 5.18 때 희생된 북한군의 묘소가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안기부장했던 권영애 있잖아요. 권영애 씨도 증언을 했고요. 증언을 했고 예. 그다음에 또 이병호, 예. 이병호 국정원장 진행. 국정원장. 예, 예. 이분들도 지금 이제 막 증언하기 시작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를 전모를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서 제가 확신을 갖고 또 우리 그 국민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정리가 잘 돼야 되겠다. 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, 목사님. 그때요. 네. 공수부대로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그 쓴 책이 있어요. 그 책,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정리해 보시면 확실할 것 같고, 자,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, 왜냐하면 선거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빨리 선거해야 돼요. 선거를 해서 빨리 참여를 시켜야 돼요. 참여시켰는데, 이동호 교수님. 예.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한마디 하시고 마치죠. 5.18 문제는 아주 이렇습니다, 목사님. 그 제가 학생운동 출신이고 지하 지도부 출신인데 그때 북한이 그 95년도를 그 혁명의 해로 지정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무기를 어떻게 획득하고 그 다음에 시가전을 어떻게 벌일 것인가라는 토의가 있었어요. 근데 가슴이 벌렁벌렁하더라고요. 무슨 얘기냐면 지도부인 저조차도 무기를 획득하고 무기를 그 쥐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광주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무기고를 습격하고 그 무장 반란을 일으켰거든요. 그것은 절대로 계획적이지 않은 일반 시민군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민간인은 불가능하죠. 민간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 광주는 절대로 적어도 공산 무장 반란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폭동이지 그냥 시민들의 자연적 한경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. 오늘 지금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4시간 남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그 자유마을 회원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명단 사람들 전부 전화해서 자기 휴대폰에 있는 사람들 전화해서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했으면 혹시 몸이 불편하면 차량을 이용해서 그분을 투표장에 날라주는 서비스라도 꼭 하셔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투표해서 투표장에 독려한 사람만큼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장학인 목사님. 네. 지금 보면은 그 금천구, 관악구, 구로구가 투표율이 얕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강남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요. 아, 거기 좌파 지역인데 저쪽은. 네. 그런데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민노총 애들이 움직였고 퇴근 시간이 되면 네, 무서워. 퇴근 시간 되면 쟤들이 집단적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 서울에 사는 모든 동네 조직마다 다 돼 있으니까 이번에 그냥 나만 가서 찍으면 안 되고 다 독려해서 꼭 가서 찍자. 그래서 찍어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교육감 선거에 진다면 이 데미지는 대통령까지 바로 갑니다. 아니, 내가 볼 때 이거 네. 대한민국 무너져 버려요. 네,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모든 분들이 투표로 나가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독려해 주십시오. 네. 황전 장군님. 네. 뭐 투표 말할 것도 없이 꼭 중요합니다.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그 광화문 애국 세력 모든 분들이 자유일보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한 달에 2만 원입니다. 헌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 자유일보가 몇십만만 되면은 이거 언론 방송 완전히 뒤집어집니다. 맞아요. 예.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참.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계몽해도 언론 방송에서 맞아요. 안 알려주니까 맞아요. 일반 분들은 모릅니다. 맞아요.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일보 구독해서 자유일보를 확산하면은 정말 대혁명이 일어납니다. 꼭 빠른 시간 내에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또 우리 예, 지금
어젠가요? 그 북한에서 경의선 동해선 그 도로 폭파시키지 않습니까? 그래. 우리나라 예산이 1,800억 들어갔다 그래요.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1,800억 북한에 청구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지난번에 청구한다고 발표했어요. 개성 그 연락사무소 그 폭파됐지 않습니까? 그렇지. 그러니까 400억 원 날라갔는데. 그것도 우리 건데. 근데 거기서 이제 소송을 냈는데요. 예. 그 법원이 움직이질 않아요, 목사님. 왜냐하면 정말. 법원이 이제 이런 거죠. 송달을 못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공시 송달하면 되거든요. 국제사법재판소에다 해야지. 아니 우리나라 법원도 돼요, 목사님. 아 그래요? 근데 공시 송달하면 되거든요. 또 어떤 의문이 있냐면 그 강제 집행이 되겠는가? 물론 그게 어렵지만 될 수 있어요. 우리나라가 지금 임종석이가 그렇죠.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의로서 경문협 그렇죠. 방송 북한 방송 듣는 거 듣는 거 저작권 주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그 줄 돈 압류하면 되지 않습니까, 목사님? 맞아요. 압류했어요. 그러니까 1,800억 거기서 받아내고 개성 그 사무소 폭파된 것도 거기서 받아내면 됩니다, 목사님. 그런 일을 꼭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광화문에서 그 미국에서 그 미국 그 청년이 김정은을 전도한 김정일이를 전도한다고 해서 겁도 없이 그 갔다가 결국 죽어서 돌아왔거든. 거의 다 죽었어. 원비어요? 원비어. 아, 예, 예. 그 원비어 부모님이 내가 광화문 운동 한참 할 때에 연단에 나와서 와. 그 증언을 했어요. 증언을 하고 노태정이가 통역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북한 재산을 차압을 했어요. 맞습니다. 원비어가 예, 예. 원비어 부모님들이 예. 차압을 했는데 이겨가지고 북한 자기 아들 죽은 돈을 내놓으라 이거야. 그래가지고 이겨서 돈 찾았어요. 돈 찾았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것도 그 일부 찾았거든요, 목사님. 음. 일부씩 찾았는데 지금 원비어 부모들은 계속해서 북한 돈이 계속. 어디 있는지를 계속 이제 탐문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서. 나머지 돈 다 뺏으려고. 계속해서 근데 우리는 적어도 어. 경문협에서 북한에 주는 저작권료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 안 주면 되거든요, 목사님. 아니 그리고 나는 북한의 지시로 내가 3번 깜빵 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나도 북한한테 차압을 해야 되겠어요. 차압은 안 할 수가 없어. 확실한 증거를 난 가지고 있어요. 차압하려면은 네. 그 집달리가 그러죠. 네. 그 행정요원이 필요한데 우리 이동호 장로 보내면 딱 네, 되겠습니다. 좋아요. 왜냐하면 옛날 동지니까. 그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천만 조직 굉장히 강조하잖아요. 근데 제가 어저께도 강의했지만은 이 NGO 그룹을 보니까 이게 21년도에 좌파들에 의해서 NGO 조직이 된 게 15,348개예요. 그런데 그걸 숫자로 환산해 보니까 이재명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좌파 세력이 그게 한 1,000만이 조금 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우파가 이제는 이 NGO 소그룹 하부 조직까지 되어져서 이렇게 경제 생태계까지 우리가 갖고 오려고 하면 반드시 이번에 1,000만 조직이 되어져야만 이게 맞지. 가능한 거예요. 맞지.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이 왜 저렇게 1,000만을 외치는가 하고 제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조사를 해보고 그 PDF를 만들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게 100% 맞아요. NGO. 맞지. 그리고 맞지. NGO 운동하는 사람 만나봤더니 또 우리 전 목사님도 뵙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우파 식구들 이게 당을 떠나서 미움과 뭐 증오를 떠나서 대한민국 체제를 세우려고 하면 1,000만 가입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모이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. 왜냐하면 하부 조직 쟤네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끌어오기 위해서 1,000만 조직을 통해서 NGO 조직을 해 나가야 됩니다.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금식을 5일째 하면서도 장일 목사님이 목숨 걸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신 이 중심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주시고 기쁜 일은 뭐냐 하면은 1,000만 조직은 내가 볼 때 확실히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제 긴급으로 하루 전에 서울, 경기, 인천 자유마을 대표들 다 참석해라 그랬더니 역사상 처음으로
100% 참석했어. 어제가 어제가 자유마을 대표들이 어제 100% 참석 다 했어요. 그것도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니잖아요. 하루 전에 했는데. 그래 이렇게만 되면은 1000만 조직이 되는데 어제 그 우리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걸 내가 잘 가르쳐 줬으니까 혁명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제 강의한 그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실천을 해서 1000만 조직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.